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립토랩에서 통계 패키지를 개발하는 이영기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여기 크립토랩 오기 전에는 제가 박사를 수학을 하긴 했지만 사실 암호를 잘 몰랐어요. 암호 쪽은 아니어가지고 근데 우연찮은 기회에 크립토에 입사해서 봤는데 원래 처음에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암호 하면은 뭔가 어려울 것 같다. 이쪽 이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봤는데 사실 이거는 방금 이제 김종호 박사님이 소개해줬던 이런 밑부분에서는 그런데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그래서 가능하면은 암호문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 사용은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 말고도 크립토랩 말고도 대부분 이 동명암호 개발하는 회사에서는 그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보여드릴 거는 이제 통계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은 이제 암호문 하나에 이렇게 값을 아까 31개 넣어서 연산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31개보다 많은 데이터를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동명암호를 이제 사용할 때 이제 대용량 데이터도 빅데이터 같은 것도 연산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통계 같은 경우에 먼저 평문에서 연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해서 이제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 numpy라는 패키지랑 판다스라는 패키지가 이제 평문에서 연산을 할 때 많이 쓰는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먼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랜덤하게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앞에가 이제 평균이에요. 그래서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50이고 데이터를 1에 10의 7승 그래서 1000만 개 데이터를 생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랜덤하게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프린트를 해보면은 처음엔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이거 한 번 더 시행을 하면은 이렇게 랜덤하게 값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값을 한번 이거를 여기서 암호문에서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일단 이거를 한번 세이브를 하고 암호문에서도 같은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연산을 했을 때 어떻게 비슷한지 혹은 뭐 차이가 있다면 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1000만 개 데이터다 보니까 저장을 평문에서 저장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 그리고 이제 암호문에서 먼저 생성할 때 우리는 컨텍스트라는 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 쪽은 이제 컨텍스트가 뭐냐면은 아까 전에서 설명을 김주호 박사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암호문에 대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뭐 키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거를 이 컨텍스트가 모두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를 보면은 먼저 이거는 처음에는 이 파라미터라고 해서 암호 강도나 암호문에 관한 이제 암호에 대한 정보를 좀 갖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키 경로 그리고는 키를 이제 로드를 어떤 키를 할지 여부 그리고 이걸 키를 생성할지 여부 이런 정보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에 한 번만 수행하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미리 임포트를 해놨고요. 그래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여기 이 테스트 언더바 10m 1000만 개라고 해서 가져왔으니까 이걸 저장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거를 로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출력을 해보면은 당연히 이 왼쪽 데이터를 저장해서 불러온 거니까 같아야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암호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맨 위에가 아까 우리 컨텍스트라는 암호문 정보를 넣고 그리고 그냥 이 평문 데이터를 넣으면은 인코딩 작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걸 그 다음에 인크립트를 해서 암호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면은 이제 이 작업은 약간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리고 이게 투 디바이스는 시연을 위해서 좀 GPU 가속을 좀 사용을 하기 위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GPU를 썼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암호화를 설치하면은 지금 암호화 되어 있는 여부 같은 거나 여기 정보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제는 연산을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우선 썸 같은 경우 합계 이렇게 값이 엄청 크게 나오겠죠. 자기 1000만 개의 데이터에서. 그래서 썸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는 지금 암호와 암호문을 연산했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가 암호화되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결과를 보려면은 디크립트라는 용어를 써서 이제 디크립트라는 용어를 여기서 넣어주면은 내부에서는 아까 그 암호문마다 디크립트를 해서 잘 프린트 해줄 수 있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행을 해보면 이게 결과가 나옵니다. 값이 너무 커가지고 지수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 1.100000464 가운데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평균 같은 경우도 이렇게 100.0046 아까 위에서 표준편차 평균이 100이고 표준편차가 50인 데이터로 가졌으니까 이렇게 대충 이 1000만 개를 가져오니까 그 분포를 잘 따르는 상태가 돼서 이렇게 1100이 나왔고요. 암호문에서도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당연히 암호문으로 나오니까 복호화를 해서 수행을 해보면은 값이 거의 비슷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소수점 아래 이게 4645인데 이게 4644 정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정도고 거의 흡사하게 나온 걸 알 수 있어요. 분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오니까 바로 복호화를 해서 보면은 2600, 2498점, 4274 정도, 4276, 살짝 그 숫자 넷째 자리 정도에서 약간 에러가 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추론할 수도 있지만, 이제 표준표차 같이, 표준표차는 그 루트를 사용하잖아요. 그 분산에 이제 루트를 씌우는 건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루트를 이제 곱셈으로 지금 앞에서 동영하고 설명을 할 때 덧셈하고 뺄셈, 곱셈만 쓴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루트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은 뭐 가장 유명한 방법을 이제 테일러 시리즈로 테일러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그 비선형 그러니까 덧셈, 뺄셈, 곱셈을 나타낼 수 없는 함수를 다항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다항식이면 결국 덧셈, 뺄셈, 곱셈으로 값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함수를 근사를 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부 로직은 좀 복잡하지만, 일단 겉으로는 이제 다 똑같이 나올 수 있게 내부에서 연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49.984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서는 연산하고 지금 양호니까 거기서 보면은 49.984742 이렇게 75 이렇게 해서 약간의 오차 외에는 거의 비슷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사함수를 이용해가지고 그 루트나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연산들을 실제로 그냥 덧셈, 뺄셈, 곱셈만으로도 다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 이제 그냥 생각할 때는 덧셈, 뺄셈, 곱셈으로 데이터 분석을 뭐 어떻게 하냐 하는데 그 덧셈, 뺄셈, 곱셈으로 그 열심히 근사함수들을 만들어서 다 수행을 할 수 있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복잡한 연산을 보면은 이거는 평균의 그 신뢰 구간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가 0.99가 이제 99%의 신뢰 구간을 얘기하는 거고, DF는 이제 자유도, 그리고 LOC는 이제 평균을 계산하는 거고, 스케일은 어떻게 스케일할지, 스케일 그 팩터를 해서 계산하는 건데요. 보면은 이제 평균이 100인 분포를 따랐는데, 그 분포를 가지고 실제 모평균이 몇이냐, 99% 신뢰 구간을 계산하라 하니까, 99.96에서 100.04 사이에 있을 거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그 신뢰 구간을 계산했는데요. 실제로 저희 쪽에서도 연산해보면은, 99.96, 39, 그리고 여기도 100.0455,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신뢰 구간뿐만 아니라, t-테스트라고 해서, 평균이 실제 우리가 가설로 주면은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이런 여부를 파악해주는 연산인데요. 여기서는 한번 지금 위에서는 100으로 잡았잖아요. 평균을 모평균을 100으로 잡았는데 여기서는 99로 한번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99로 해서 해보면은 이게 t-스태틱 그 통계량이 나오는데요. 이게 값이 클수록 그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당연히 100을 잡았는데 99인지를 확인해 보니까 값이 크게 나와가지고 이 99가 아니라는 얘기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암호문에서도 연산해서 그래서 보면은 63.559 여기도 64.559 그리고 뒤에 수축에서 4개짜리 정도에서 약간의 에러가 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수점 한 4째 정도까지, 셋째, 넷째 정도까지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용량 지금 1000만 건 데이터로 통계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대용량으로 하면은 GPU를 쓰면은 충분히 빠른 속도로 이제 분석을 할 수,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복화를 요청. 이거는 지금 암호문에서 한 거여서 이거를 이제 복화 요청을 해서 실제 데이터는 알 수 없지만 위에서 이 시리즈 이 데이터는 암호화돼서 알 수가 없지만 이런 통계량들은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동형 암호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 이번 학습을 이제 암호화해서 학습을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암호화 대용량 데이터로 하면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래서 실습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아이리스 데이터로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리스라고 해서 사이킨런에서 기본으로 사이킨런이라는 그 파이썬에서 제공해주는 파이썬에 있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킨런을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 데이터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지금 피처가 사실 4개인 거고, 이런 데이터고, 실제 결과는 이제 0, 1, 2 있고, 이제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일단 그냥 그 설명이 약간 복잡해지니까 일단 이렇게 나오는 데이터, 학습이 그냥 잘 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일단 F6을 그냥 20번으로 정했고요. 그리고 러닝 레이트는 그냥 1.0. 원래는 좀 작게 잡는 게 좋은데 지금은 빨리 그냥 빨리 학습이 좀 되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크게 잡습니다. 그리고 배치 사이즈나 말이죠. 뭐 이런 실상 함수를 소프트맥스, 이거는 012여서 012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벌트 케이스 플레스 같은 경우는 소프트맥스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 디폴트로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을 해주고요. 연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암호화를 하고요. 그리고 모델도 암호화해서 이 fi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학습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F당 지금 2.5초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할 때 일단 어느 정도 학습이 되는지 좀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쓰는 프로그램, 제가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F 지금 진행 상황을 프린트 카드로 해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모델 현재는 학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좀 로지스틱에서 많이 쓰는 그 유스케이스 같은 경우 뭐 앞에 나중에 신원철 실장님께서 소개해드릴 거지만, 보통 이제 모델 자체를 학습할 때 암호화를 하는 경우와 모델을 이제 평론으로 학습을 시키고 추론을 할 때 추론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하는 그런 경우로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모델은 지금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학습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그 모델은 그냥 평론에서 이미 학습된 모델을 가져오고 실제 개인 사용자가 자기의 데이터로 추론을 결과를 알고 싶을 때 개인의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평론 모델로 추론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론이 다 됐으니까 복화해서 모델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델을 보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좀 알 수 있게 F5 횟수와 그리고 안에서 쓰는 모델의 그 세타 값이라고 해서 안에 파라미터들의 값들을 출력을 해줍니다. 지금 이제 복화해서 볼 수가 있게 된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학습을 했으니까 한번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추론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추론 데이터를 이제 암호화를 해서 여기서는 바로 인코드와 인크립트를 같이 해서 이제 암호화를 합니다. 그리고 GPU를 빨리 하기 위해서 GPU를 사용을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프리딕트라는 용어를 이용해서 그 추론을 하겠습니다. 추론하고 바로 해서 결과를 보면은 일단 96%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아까 러닝 레이트나 뭐 그 F이나 이런 걸 좀 조정하면은 이 정확도는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해서 한번 프리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이제 먼저 트레이닝한 데이터를 트레이닝하는 걸 모델을 이용해서 트레이닝하는 그런 어느 정도 일단 일종의 유스 케이스죠. 그래서 유스 케이스 사례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트랜스퍼 러닝 먼저 필요한 이 평문에서 패키지들을 다 인포트를 하겠습니다. 다 이건 평문에서 지금 그 파이썬에서 지원하는 패키지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미리 학습을 좀 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 자체, 그 학습을 위한 데이터는 미리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그냥 모드해서 아까 로지스틱 인그레이션처럼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미리 아까 퓨처나 뭐 클래스나 여기서 에포크하고 러닝 레이트 이것을 그냥 1.0으로 정하고 트레이닝을 수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에포크를 3번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수정을 좀 잘하는 데이터여서 에포크를 3번만 여기서는 이제 이게 한 번 할 때 3번의 업데이트가 필요한데 한 번 업데이트가 1.3초 걸려서 총 3번 에포크에 9번 업데이트 할 때 13초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트레이닝한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프리딕트를 한번 해보면은 학습이 잘 돼서 일단 100% 일단 이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했을 때 100%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AU 수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실제로 그냥 로우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학습한 거를 사용하는 걸 보여드립니다. 여기서는 이제 구글에서 이미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이용을 했는데요. 모델을 여기서 가져오고, 그러면 이미지를 그냥 저희의 있는 폴더인데, 이미지를 모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오픈해서 이미지를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차하고 탱크 비교하는 그 데이터셋이거든요. 일단 차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을 때, 그냥 차를 아까 구글에서 있던 그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에 한번 거친 다음에 여기 쪽에 추론을 해보면은 바로 이렇게 차라고 프리딕트를 했어요. 결과를 추측을 했어요. 그 결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탱크 데이터를 내시로 나오면은 이런 데이터를 넣게 되면요. 아까 구글의 그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 한번 거치고 나서 지금 학습한 모델을 거치면은 결과가 이제 탱크라고 추론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다음 세션에는 이제 활용 방안을 좀 말씀드릴 건데, 아마 좀 여기 이제 뭐 이론적이거나 혹시 소프트웨어에 관해서 뭐 여기 넘어가기 전에 궁금하거나 질문하실 분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고 넘어갈게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 지금 인크립트라고 실행을 하셨는데, 네. 이게 CKKS? 그 알고리즘을 적용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여기서 뭐 인크립트라는 걸 쓰면은 그 CKKS에서 먼저 인코딩, 암호할 수 있는 상태로 이제 인코딩 작업을 먼저 하고 나서 인코딩에서 인크립트 작업을 해요. 이게 from 시리즈라는 게 이제 인코딩 작업을 먼저 하는 거거든요. 인코딩은 이제 도메인을 좀 바꿔주는 좀 이게 이윤적인데 바꿔주는 거고, 사실 인크립트는 해안에 CKKS의 인크립트 알고리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적용하냐면은 컬럼이 이 데이터가 지금 1000만 개 데이터가 하나의 암호문에 저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암호문을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각각의 데이터를 나눠서 저장합니다. 그러면은 이 인크립트라는 명령을 수행하면은 각각의 이제 그러니까 아직 암호화 되지 않은 플레이텍스트 상태인 것들한테 암호화를 하라고 명령을 주고, 그러면은 이 각각이 CKKS 상에 있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네네. 가장 궁금했던 게 저게 값이 쉽게 말하면 복호화를 했는데 네.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암호는 암호화를 거쳤다가 복호화가 들어오면 원래 오리지널 값 100%가 그대로 나와야 된다는 걸로 지금 배워왔는데 네네. 지금 이 부분이
그 단위, 그러니까 값 자체를 실수로 표현했기 때문에 어떤 근사값 때문에 그런 좀 차이가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그 동형 암호라는 그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다 보니까 요 부분이 나오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동형 암호도 약간 종류가 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아까 2세대 같은 경우는 정수형 암호고 그거 같은 경우는 정확 계산이 돼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쓰는 CKKS 같은 경우는 이제 4세대 암호인데 그 실수 연산이 가능하고 근사로 연산이 된다 해서 근사 연산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수 연산을 하다 보니까 암호하고 복호하다 보면은 소수점 아래에서 약간의 에러가 그 자체로 이제 좀 아래 에러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실수연 그 근사 이 CKKS 자체에 있는 상태여서 CKKS를 쓰면은 암호하고 복호했을 때 약간 그 소수점 밑에 약간의 에러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암호 그 스킴에 따라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좋은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 전이학습에 대해서 제가 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는데요. 그 전이학습을 할 때 프리트레인 모델이 있고, 그럼 네. 거기에 그 프리트레인 모델을 동형 암호화 시킨 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를 동형 암호화 시켜서 추가적으로 학습을 시키고, 그 뒤에 저희가 동형 암호화된 데이터를 넣는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프리트레인 모델에서 동형 암호화된 데이터로 조금 더 학습이 더 잘 된 모델에다가 저희가 암호화된 데이터를 넣어서 추론값을 얻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거는 그 시나리오상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냥 프리트레인드 모델은 평론에서 계산하긴 했는데 프리트레인드 모델도 암호화해서 똑같이 전부 다 암호화 상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마다 그냥 어떻게 사용할지를 좀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의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학습을 할 때 인크립션 된 데이터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건가요? 네네, 그 위에서, 네, 여기서 지금 이 트레이닝도 그렇고, 아까 아이리스 데이터도 암호화를 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인풋 데이터도 암호화된 데이터를 넣고, 아웃풋 데이터도 암호화된 데이터를 넣는 거죠. 네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네. 어떤 특징이 드러나니까 학습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암호화된 상태에서 일단 연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암호화된 상태에서 이 값을 볼 수는 없지만, 저희 내부 로직으로 그 암호화되어 있어서 이게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그 비교 같은 연산이나,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소프트맥스랑 시그모이드라는 그 액티베이션 함수를 사용해서 연산을 하는데, 그 함수를 암호화된 상태에서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된 값을 그 값을 넣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확률 값으로 변하게 돼서 0에서 1 사이로 갈 텐데, 그 값을 다시 이용해서, 이게 암호화되어 있지만, 이 값을 다시 이용해서 학습을 계속 진행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예, 혹시 답변 됐을까요? 나중에 다시 네. 그 이밸류에이션 키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지금 이 시나리오에서는 이밸류에이션 키가 언제 사용되나요? 이밸류에이션 키는 사실 그 모든 연산에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공개 키에서 키가 이제 인크립트, 그러니까 암호화 키와 이밸류에이션에서 연산 키, 그리고 복호화 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암호화 키는 진짜 인크립트 할 때 쓰고, 복호화 키는 이제 디크립트 할 때 쓰고요. 그 외에 모든 연산할 때는 이밸류에이션 키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 모델에서 그 피라든지 그 웨이트나 활성함수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네네. 그런 것들은 다 이밸류에이션 키로 연산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 딥러닝 예상 같은 걸 하려면은 예를 들어 네. 콘볼루션도 있고 아니면 어텐션 레이어도 있고 다양한 레이어도 있을 텐데 그런 각각 요소들에 대해서 최적화가 따로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게 가장 이제 동형 암호를 실용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인데요. 그래서 그런 걸 최적화도 할 수 있게 지금 저희가 하는 일이 그걸 최적화하는 작업을 하는 일입니다.
아까 그 예를 들어서 한 어레이를 암호화를 시키면은 네. 두 개의 어레이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값들을 모두 사용을 해서 연산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중에서 무슨 골라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건지 암호문 하나 연산할 때는 그 암호에 있는 모든 어레이 값을 다 사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오는 것만 이제 두 줄이 나온다고 나오는 거고 이제 연산을 할 때는 다 사용이 되는 건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혹시 그 오늘 모주트 사용하신 그 모델이 얼마나 딥한 모델이었나요? 사실 여기서의 모델은 그렇게 이게 딥한 모델은 아닙니다. 사실 딥한 모델 쓰려면은 이게 당연히 피처도 많고 하면은 시간도 걸리고 해서 여기서는 그냥 튜토리얼용으로 좀 간단한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럼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게 그 아까 처음에 평균이나 분산합 이상한 거 보여주실 때도 약간 오차가 7번째짜리 정도에서 금방 오픈을 보셨는데 네. 딥한 모델을 쓸수록 그 예산량이 많아질 텐데 그럼 좀 그 에러가 누적되는 게 좀 영향이 클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걸 무시할 정도인지 아니면은 이게 그 에러가 이제 이제 연산을 하게 되면은 뭐 암호화 할 때나 이렇게 연산할 때 되면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 에러가 일단은 발생을 하는데 그게 기대값으로 봤을 때는 0으로 수렴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습을 많이 하고 연산은 뭐 학습을 지금 F고 뭐 20번, 2.2번, 뭐 200번, 300번 하면 연산량이 훨씬 많아지는데 그때도 에러가 붙을 때 기본적으로는 에러끼리 상사가 돼서 그렇게 에러 때문에 값이 엄청 이상해지는 현상은 거의 확률적으로는 거의 발생하지 않긴 합니다. 근데 무조건 안 난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일단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가능하면은 일어나지 않게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혹시 헤어스타일 웹에 지금 현재 그레디언트 부스트나 레벨 포이스트가 네. 되어 있는지 이건 회사 기밀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 알고리즘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랜덤 포레스트나 여러 가지 그 트리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트리가 패러렐하게 구현될 수 있는 그런 트리들이 있잖아요. 랜덤 포레스트 같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그 동양암호랑 되게 적합하게 잘 맞아서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릴리즈 된다고 하는 거는 뭐 헤어스테이트 일부죠. 네, 지금 릴리즈되는 거는 그 방금 통계 쪽 부분과 로지스틱 리그레이션까지만 공개가 됩니다. 먼저 보신 거죠, 사실 어떻게? 네, 없으시면 네, 이거 마치겠습니다. 네.